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죠.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. 기술이나 시장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기업의 현재랑 미래 좀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에코프로비엠은 그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핵심이죠. 전기차 배터리의 뭐랄까 심장, 양극재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룹 안에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만들고 또 이노베이션이 리튬 가공, CN기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요. 아,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다 하는군요. 네, 그렇죠. 이게 사실 공급망 안정성이나 원가 경쟁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럼 주력 제품은 역시 그 하이니켈 양극재, 이거 맞죠? 네, 맞습니다. NCA라고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 들어간 거랑 NCM, 니켈, 코발트, 망간 이런 하이니켈 계열이 주력이에요.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거의 40% 이상 차지하거든요. 꽤 크네요. 네, 그리고 성능을 거의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데 니켈 비중을 이제 80% 이상으로 확 높여서 에너지 밀도,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늘리고요. 대신에 좀 비싼 코발트 사용은 줄여서 원가 부담은 낮추고 안정성도 잡은 거죠. 기술력이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각형, 원통형, 파우치형 이런 배터리 타입 가리지 않고 다 적용 가능하고요. 근데 그 고객사 관련해서요, 특정 기업 비중이 아주 높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네.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삼성 SDI하고 SK온 딱 이 두 회사가 전체 매출의 97%가 넘어요. 97%요? 와, 거의 전부네요. 네.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다는 건 좋은데 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제품 종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기존에 잘하던 하이니켈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. 이제 중저가 전기차 시장도 커지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양극재 개발에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고전한 미드니켈, HVM이라고 부르는 거랑 리튬 망간 리치, LMR, 그리고 최근에 아주 핫한 리튬 인산철, LFP 양극재 개발 이런 것들이죠. 그 HVM이라는 건 좀 생소한데 이게 특별한 게 있나요? 아, HVM은 성능 좋은 하이니켈하고 가격이 싼 LFP, 그 사이쯤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쩌면 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LFP는 특히 그 ESS?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많이 쓰이지 않나요? 네, 정확합니다. 글로벌 ESS 시장의 한 80%가 LFP 배터리를 쓰니까요.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.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한 3,000톤 규모로 LFP 파일럿 라인을 돌리고 있고요. 아마 하반기에는 이걸 5,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. 기술적으로도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겠네요. 네, 전구재를 쓰는 방식이랑 안 쓰는 방식 둘 다 개발하고 있어요. 중국 제품보다 좀 기술적으로 앞서가려는 거죠. 아,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용 양극재도 개발은 끝났다고 해요. 공급망만 좀 갖춰지면 바로. 와, 준비는 다 되어 있군요. 그럼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차세대 배터리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? 미래 시장을 봐야 하니까요.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질이요. 이게 황화물계 아지로다이트 기반인데 내년 말 양산 목표고요.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, SMIB라고 하죠. 이것도 오창에 파일럿 라인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이랑 이야기 중이라고 하고요. 오, 그 외에도 리튬 메탈 응급제는 이노베이션 쪽에서 캐나다 기업이랑 같이 하고 있고 코발트 아예 안 쓰는 NMX 양극재나 망간 비중 높인 오일로 양극재 이런 것들도 한 2026년,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. 정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네요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기지도 중요할 텐데요. 그 헝가리 공장 이야기가 많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? 네, 헝가리 공장 중요합니다. 2026년에 가동하는 게 목표고요. 연간 생산량이 한 5만 4천 톤 규모예요. 올해 발전 고객사들한테 샘플 보내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일부 라인 먼저 상업 생산 시작할 예정입니다. 헝가리가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이겠네요. 그렇죠. 특히 2027년부터 그 EU랑 영국 간의 무역협정 TCA 조항 때문에 EU 내에서 만든 양극재를 써야 하는 게 중요해지거든요. 그때 이제 헝가리의 공장이 딱 있는 에코프로비엠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이제 실적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2025년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았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1분기랑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확 늘었어요. 다른 경쟁사들을 보면 포스코 표처엠이 영업이익 8억, LNF는 아예 적자, 마이너스 1212억이었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정말 눈에 띄는 성과죠.
와, 차이가 크네요.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건가요? 특히 그 ESS용 양극재 매출이 1분기보다 100% 늘었어요. 이게 컸고요. 물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 관련해서 이익이 한 400억 원 정도 크게 잡힌 게 있긴 합니다. 이건 좀 일회성으로 봐야 하고요. 아, 그건 빼고 봐야겠군요. 네, 근데 그걸 제외하고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18%나 늘었으니까 본업 자체도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. 다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은 한 1조 4천억 정도인데 영업 손실이 497억 원 정도 났어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5,970억 원 정도 되고요. 아직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. 재무 상태는 좀 어떤 편인가요? 부채 같은 건 괜찮은 수준인지? 202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보면 자산이 한 4조 7,400억, 부채가 2조 5,400억, 자본이 1조 9,700억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부채 비율 계산해 보면 약 127% 정도 나와요. 127%.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. 현금은 어느 정도 있나요? 현금성 자산은 한 4,36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봐야 할 텐데 리스크 요인부터 짚어볼까요? 네,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2분기 실적에 잡힌 인도네시아 투자 이익이 사실 미래 수익을 좀 당겨서 인식한 일회성 성격이 크다는 점. 네, 일회성 이익.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, 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발행 같은 거,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그 전환사채, CB라고 하죠. 이게 한 4,400억 원 규모가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. 아, CB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군요. 네. 그리고 여전히 그 삼성 SDI, SK온 두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7%나 된다는 거.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죠. 그렇군요.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네요. 반대로 좀 긍정적인 면, 투자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뭐니 해도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는 글로벌 강자라는 점이죠. 2024년 기준으로 점유율 6위니까요.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나 공정혁신 같은 걸로 계속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. 비용 절감 노력이요? 네. 또 아까 말씀드린 LFP나 HVM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거, 차세대 소재 개발하는 거,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고요. 이제 헝가리 공장 가동되고 또 미국에서 중국산 GS 배터리에 관세 매기면서 반사이익 기대하는 거,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아, 미국 관세 이슈도 있군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죠. 종합하면 에코프로비엠은 그 하이니켈 쪽 기술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제품군도 넓히고 또 해외 생산 능력도 키우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좀 주교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위치는 분명 강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객사를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재무적인 부담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. 네,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